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2022년 8월 9일인가요? 10일? 8월 10일? 열일 8월 10일. 한참 더위가 오고 지금 서울 경기주 지방에는 유례가 없는 그 비가 많이 오고 또 지금 중부지방도 비가 오고 제가 있는 지금 이쪽 그 황등 이 주변에도 비가 왔다 안 왔다가 이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산막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작업지사 나갈 거예요. 대흥사님의 수행법은 한편으로는 이론상의 수행이라고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진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인 사막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합을 하면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사막수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작업지사 나갈 건데 그 사막에서 정진수양 사리연구가 됐다 해도 작업지사로 결론이 이렇게 안 나면은 그게 사막이 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게 저희들의 대중사님의 수행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업지사를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작업지사가 중요하다는 내용은 작업지사 안에 정진수양 사리연구가 다 그게 기반돼 있다, 그게 내포돼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리연구할 때 이라음은 천조의 대소유무서, 대소유무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대라는 것은 보통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분별이 없다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집착이나 상이나 주착이나 일체의 그러한 그 흔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울이 있으면 거울에 온갖 것이 다 비친다고 해도 거울이 그러한 비춤에 물들지 않는다. 비유인데 비유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거기에 어떠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 그러면 기쁜 것이 본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어떻게 기쁘게 있는 것인데 기쁜 것이 본래 있지 않다고. 만일 본래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 웃고만 살아야 돼. 만약 이렇게 논리적 얘기를 하면 그런다고요, 이게. 거기에 기쁨이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어있다. 텅 비었다. 뭐 이런 표현도 써서 하여간 이걸 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언어를 말할 때 무차별, 무분별 또는 그 평등한 자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에 비해서 소라고 하면 그렇게 거울로 따지면 거울이 청정한데 그것이 그 앞에 뭡니까? 황금이 있어도 황금을 그대로 비추고 그 앞에 우리가 개똥이 있어도 개똥을 그대로 비추고 뭐 그런 그 의미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게 보통 우리가 소를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특징, 특성, 개성, 차이, 차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대소유무가 둘이 아닌 자리라고 하니까 사실은 차별이 역력한 자리가 일체의 분별이 없는 대자리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은 논리적이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따져보자는 거죠. 그리고 유무라는 것은 우리 동아시아에서 정말 좋아하는 것이 역이잖아요. 주역 할 때 역. 우리가 점친다고 하잖아요. 역이라는 거 뭐예요? 이렇게 변화잖아요. 변화. 역이라는 게
쉽다는 용이할 때 그 이로도 쓰지만 우리가 역이라고 할 때는 바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의 변화. 그러니까 변화가 대표적으로 유문데 우리가 대종사님께서는 이 내용을 음양상승 또는 인과보응 이 두 의미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사리연구 목적에서는 이 변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연한 고락,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 요 의미로서 우리가 그 유무, 변화, 변태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말했지만 그때 대소 유무 이것이 대라는 분야가 따로 있고 소라는 분야가 따로 있고 유무라는 분야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대로 보면 그 전체가 다 대고요. 소로 보면 전체가 다 소고요. 유무로 보면 전체가 다 유무인 거예요. 보는 시각, 그 관점에 따라서 이걸 대라고 그러고 소라고 그러고 유무라고 한다. 이게 바로 대인사님이 바라보는 이론상의 진리라. 이 자리에 기반해서 12예를 이렇게 논해보는데 이 12예에 따라서 작업치사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지점에서 그러면 이제 작업치사의 목적을 한번 이 교재 453쪽 작업치사 목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학장에서 이 목적 진짜 중요합니다. 목적은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봐야 대종사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이 3학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자,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자, 수양력 얻었다고 하고요. 또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이 말이 작업이죠, 작업. 일을 작용한다. 이건 작업. 뭐 다른 표현이죠. 근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실제로 그걸 한다는 게 이게 12예를 대소유무를 잘 파악해서 대소유무에 따라서 12예를 잘 분석을 했는데도 그것을 실제로 하지 못하면 그런 말이 되겠죠.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로 돌아갈 뿐이요. 수양과 연구가 수포가 뭐예요? 물거품. 맥주는 마실 때 맥주 거품이 좀 붙어야 이게 맛있는데 실제로는 거품만 막 마시면은 별로죠. 그게 실제로. 그러나 이제 맥주를 마실 때 거품을 살짝 이게 물거품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게 스포로라는 게 실제로 그 맥주 거품만 마셔갖고는 그 맛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그러니까 수포로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나니 실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여기서 줄기, 가지, 꽃과 잎, 특히 꽃이 확 해서 좋은데 그게 만약 과실나무라고 한다 하면 과실농사 짓는 분들은 이 의미 잘 알겠죠. 꽃같이 이쁘게 폈는데 실제로 열매, 그뒤 잎이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아 할 것이라. 근데 열매가 별로예요. 꽃을 막 이렇게 그 과실 농사 지신 분이 꽃도 너무 많이 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주지 않습니까? 이게 작업치사의 그 과정을 설명한 거잖아요. 이게 수양과 연구가 있다 해도 실제로 작업치사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교에서도 사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막할 때 개정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작업치사적 성격이잖아요. 그것은 정을 거쳐서 지혜, 해를 밝히는 것에 기반, 그냥 전제 조건 정도? 전제하는 것? 개가 없으면은 정과 해가 제대로 안 된다.
뭔가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정도의 의미가 세요. 근데 대운사님은 거꾸로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과 해를 얻었는데 개가 없으면은 불화함이 타버리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 그 중요도, 포인트 이게 다르죠. 이 지점 우리가 참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밟아야 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작업치사, 불교 입장으로 보면 그게 작업사하고 계하고는 관련성은 있어도 상충도가 이코르는 아니에요.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 개의 개념으로는 작업치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일단 관련성이 좀 있다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작업취사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게 원불교 수행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밑에 읽어봅시다. 대범, 우리가 대범 하면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때는 무릇 이 정도 보라고 하죠. 이게 대충 그 핵심과 강령 중심으로 말을 하면 이런 정도 의미일 거예요. 개요. 예, 그 정도죠. 대범.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런 줄을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선과 악이 나왔죠. 여기에. 근데 사실 이 선과 악을 이해할 때 저희들은 이것을 보은과 배은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선하면 보은하는 거고 악하면 배은하는 거다. 무엇에? 사은에 일단은 그런 것을 내포해서 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쭉 나왔죠. 선이 좋은 줄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 그런 줄 알되 악을 끊지 못. 하나는 행하지 못하고 하나는 끊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에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낙원은 평탄하다고 설명하고 고에는 험악하다고 수식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말은 뭐예요? 평탄한 나고 험악한 고에는 이게 개교동기라는 겁니다. 개교동기에 파랑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나는 그 말의 사막수행에서 작업치사를 설명해 내온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사막수행도 개교동기의 실현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교동기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막수행도 뭐냐면 물질 문명의 선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종사님께서 물질 문명을 전제하지 않은 그 수행 방법이 아니라 물질 문명의 과학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 물질 문명의 전제 속에서 하는 수행이 바로 대종사님 말하는 정신수양 사령고 작업주사의 사막수행. 이거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지점도 우리가 조금 더 소태산의 고유성, 소태산 대종사의 정체성, 수행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교동기를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일에 당하여, 지금은 일을 당하여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이거 만일 문법을 따진다고 하면 이게 많이 저게 많이 할 거예요. 일을 당하여. 이거는 일에 당하여로 합니다. 일에 당하여 첫 번째가 뭐냐면 시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시비를 모른다. 이건 뭡니까? 시비를 모른다는? 이 연구력 부족이에요. 첫 번째 연구력 부족을 말한 거예요. 연구력이 부족하니까 실행이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설사 시비를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이거 두 번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수양력 부족으로 일단 한번 봅시다. 세 번째가 찰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습관에 끌린다. 습관에 매몰된다는 거죠. 앞에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다. 여기 제어가 나왔어요. 제어. 같은 말이에요.
그게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욕심의 노예라는 거죠. 이걸 달리 말하면 이게 바로 물질의 노예입니다. 개교동기에 나와 있는 물질의 노예하고 연관이 있다. 그리고 습관에 끌리거나 이것은 습관에 매몰됐다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실행력 결여가 있는 거죠. 실행력 결여. 습관.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라.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취사죠. 작업취사의 취사죠. 앞에 정의가 있어요. 자, 앞에 정의 한번 봅시다. 작업취사의 요지. 작업이라 하면 작업이 원장은 정의죠. 무슨 일에나 안입이 설신이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어떤 이 일을 당해서 안입이 설신이를 작용하면 이건 다 작업이에요. 그리고 취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이니라. 아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한다. 이거나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그대로 이걸 봅시다. 악은 불이고 선은 정이고 저는 거기에 선은 보은이고 악은 배은이다. 여기까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정의라고 작업치사에서 정의를 취한다 할 때 이 정의가 바로 이런 쌍의 발현이라는 겁니다. 지공무사한 이런 쌍의 발현이다. 우리가 그 이런 쌍장에서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이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자리예요.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공무사한 이런 쌍의 발현이 바로 정의다. 그럼 이걸 한번 제가 아까 한번 이걸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12를 여기 보면 12를 모른다고 나올 때 오를 시, 그를 비 할 때 시는 오른다는 건 정이고 이 정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당한 고락이에요. 정당한 고락 등장합니다. 나중에 고락에 대한 본문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정당한 고락이고 이게 이런 쌍의 발현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낙원인도고 이게 바로 사은의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길이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이해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탈락탈락 그것만 이해하면은 이렇게 그물망식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그물로서 어떤 상황 이해를 이렇게 잡아내야지 낚시를 줄낚시도 하죠. 줄낚시에서 딱 잡기도 하는데 이 그물로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도 반드시 이렇게 이해돼야 된다. 그러면 비를 봅시다. 안일비. 이게 불의가 비고 불의는 부정당한 고락이 불이고 이건 이런 쌍이 단절되고 가린 거죠. 이게 지공무사한 이런 쌍 자리가 가리고 단절되면은 불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해가 초래되고 고해가 초래된다는 것은 사은의 배은하고 사유를 실천하지 않는 것.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를 보면 결론 부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정의거든 기어이 취하고 현재 정전에 정의 얻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표준어가 다르다 보는 게 정의 거든 이렇게 됩니다. 얻은도 틀리면 우리는 얻은 써도 되죠. 왜냐하면 그 단계 그러나 지금 이제 어디 할 때는 이걸 정의 거든 이렇게 써도 되죠. 정의거든 기어이 취하고 정의는 기어이 취한다. 불의거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실행 공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실행 공부가 취사력인데 이 공부는 정의거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거든 기어이 버린다. 기어이가 어떻게 봐야 돼요? 기어이는 한자로 넣으면 그 기간 그 기간 내에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생문자로 풀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기간 안에는 이것은 반드시 해내고 이것은 안 할 것은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싫어하는 고해. 앞에 고가 뭐라고 나왔어요? 험악한 고해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는 싫어하는 고해. 험악한 고해, 싫어하는 고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설명 잘 돼 있죠. 고해가 하나는 험악하고 하나는 싫어하고.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고해.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 앞에 낙원을 뭐라고 써요? 평탄한 낙원. 평탄한 낙원 이코르 바라는 낙원. 이게 되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개교 동기의 실현 방법이죠. 작업지사. 그리고 이게 바로 낙원인도의 사막 수행을 하는 것이 낙원으로 인도하는 정로,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낙원을 우리가 건설한다, 뭐 낙원을 가꾼다. 낙원을 이야기하면 사막 수행을 하지 않고는 낙원으로는 못 간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작업지사의 결과 봅시다. 우리가 작업지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모든 일을 응용할 때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앞에 기어이게 나왔죠? 용맹 있게 하고 기어이가 통하는 말입니다. 용맹 있게 취하는 말이나 기어이, 어떠한 기간 내에 그 기간 내에 이뤄내는 거죠.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어 결국 취사력을 얻는 것이다. 취사력 이코르 실행의 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실행 공부고, 실행 공부, 실행의 힘, 취사력 같은 계열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낙원, 평탄한 낙원, 험악한 고해, 싫어하는 고해. 이게 다 연결되는 거. 그리고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 이게 바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언어 뛰어나죠. 대동사님 이 표현을 쓰는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표현입니다. 저 이거 보고 야, 이거 참 뛰어난 언어다. 이래서 이거 해보는 거. 아니 그냥 다른 거 떠나서 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게 다양한 언어를 이렇게 쓰셨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작업지사로 통합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연구력이 부족하면 실행도 안 되고, 수양력이 미약해도 실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습관에 빠지면 실행력이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안 되면 그래도 취사력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론상 사막을 공부할 때도 아까 이론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론상 공부가 사막의 기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욕심에 물들지 않는, 본래 물들 것이 없는 이 청정한 이론상에 바탕을 해야 우리가 이 자리에 바탕을 해야 어떤 그 욕심과 이렇게 그 욕심에 물들지 않는다. 그리고 시비가 명명한 이 이론상 자리 근원을 해야만 시비예를 확연히 밝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욕심에 물들지 않는 청정 이론상 자리에 항상 기반을 해야 수양력이 항상 이렇게 물들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고, 시비가 드러나는 이 밝고 밝은 이 명명한 이론상 자리에 근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습관에 물들기 이전, 습관 이전 자리에인 이 본래 이게 중심이 딱 서 있는 이 이론상 자리 기반을 해야 우리가 취사력도 확실히 이루어진다. 이게 이론상에 기반하지 않는 사막은 까딱 잘못되면 그냥 자기들의 자의적 행동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사막을 하는데 이론상 자리를 항상 근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정당한 고락,
이 정당한 고락에서 정당한 락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당한 고는 고통인데 어떻게 이게 정당해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정당한 고락이 바로 지공무사한 일원상 자리에 기반을 하면 정당한 고를 수용한다는 거죠. 이게 작업추사예요. 부정당한 고락 같은 경우에 부정당한 락인데 부정당해. 그러면 그 낙이라고 이게 나한테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거라고 해도 딱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정당을 하면. 그러기 위해서도 지공무사한 일원상 자리에 기반해야 되고 이렇게 지공무사한 일원상 자리가 결여되면 부정당한 고락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작업지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대용사님이 이렇게 작업지사를 강조를 하셨을까? 왜? 이건 미래 시대를 보고 하신 거라고. 왜냐하면 미래 시대는 전부 다 활동의 시대예요. 엄청나게 활동의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지사가 기반이 되지 이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무력하게 되기 쉽다. 그래서 우리 표현에 옛날에는 견성이 중요하지만 견성만 가지고도 다 살았지만 앞으로는 솔성이 돼야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이 이 작업지사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작업지사를 안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 상황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선택의 기록, 정이냐 불이냐, 고해냐 낙원이냐의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아까 말했죠. 부정당한 낙이라면 단호하게 끊는 결단력이 요구됐는데 이걸 안 끊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의 삶은 반복된다. 어찌 보면 이게 윤회인지도 몰라요. 어떤 고가 있는데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정당한 고라고 하면 이것을 수용해서 승화시키는 과정이 돼야만 진짜로 취사의 아까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당한 고, 정당한 낙 이게 말만 틀리지 이게 서로 같은 거죠. 부정당한 낙은 정당한 고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림길에 쓰죠. 모든 걸 하다 보면 이걸 하냐 안 하냐. 왜 끊을까 말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너무나 많이 서요. 현대사회에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진짜 취사력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삶에서 벗어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취사력은 엄청 중요하다. 반복하고 싶습니까? 얼굴이 조금씩 상황과 뭐 이런 것만 조금 바꿔놓고 계속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살아요. 아니, 저도 보면은 40대 삶과 50대 삶이 좀 그래도 질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데, 슬쩍슬쩍 세련되게 그것을 나의 삶을 살짝 포장하고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바뀌지 않고 계속 연속될 수도 있어요. 왜요? 아까 말한 대로 부정당한 고라고 하면, 아니, 부정당한 낙이라고 하면 끊을 줄 알고, 정당한 고라고 하면은 그것을 수용해서 그걸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계속 과거의 삶의 패턴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해서 우리는 윤회하지 않을까. 회귀. 10대 때 했던 행동을 50이 돼도 그대로 돌아와서 회귀해요. 계속.
그건 작업지사가 안 돼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해봐요. 아, 이게 결국 무슨 짓을 취사력이 없으면 그것을 반복이 되지 않을까.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말도 있죠. 아, 이게 지금, 아들러? 아,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심리학자. 아, 그 제목, 책 나오죠. 미움받을 용기. 아, 이거 진짜 작업시사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뭘 하는데, 정당한 고라고 하면, 이거 말할 때 미움받을 수 있어요. 만약 어떤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작업지사는요, 작업지사라면 사람들이 나만 좋아하고 막, 와, 진짜, 그, 찬양받고 막, 그, 뭐지, 요즘에 추앙받는다고 하잖아요. 추앙받고 그렇지만도 안 해요. 작업지사를 하면은 미워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속으로 싫어하는 것을 건들 수 있어요. 아킬레스건, 뭔가 깊게 인간이 자기한테 좋은 것을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좋은 말을 해주기 바라는데 그게 꼭 옳은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고. 또 설사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이게 올라도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난 하고 싶어. 주변에 다 아니다. 이걸 하면은 야, 너 그렇게 하냐? 막 간섭부터 아니 충고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진짜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버르장말이 없다고 해도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미움받. 이런 것도 작업시사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에서 오늘 작업주사까지 살펴봤어요. 뭐 이 사막을 개인의 어떤 그 수신의 방법으로만 사막을 일단 1차적으로 수신의 방법으로 사막이 있죠. 자, 이 사막이 저 뒤에 정전 뒤에 가 보면은 최초법어의 수신의 요법의 조목으로 사막이 등장해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그러니까 분명히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는 뭐가 돼요? 수신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그런데 그 뒤에 제가의요법, 강자학자 진화사용요법,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 지도인이 근데 또 재밌는 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도 내용이 사막이에요. 그러면 사막은 수신의 요법도 되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내용에 전반적으로 다 관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수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너무 수신의 방법으로만 해석돼서도 안 돼. 수신의 방법을 배제시켜도 안 되지만 수신의 방법이 이 수신의 방법으로 너무 한정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를 다스리는 방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 연구력도 필요하고 우리 연구력이 집단의 연구력도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론해상인 우리 원불교 이론해상의 집단의 연구력도 커져야 돼요. 집단의 수양력도 커져야 되고 그리고 집단 취사력도 강해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교단이 회의하고 공의를 모으고 이런 힘, 공의를 모아서 공사 전체 이 하는 힘도 우리의 집단 취사력의 정도입니다. 과연 우리는 집단 취사력이, 집단 연구력이, 집단 수양력이 어느 수준인가를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사막을 하는데 대중사님 당대 때 강연을 하잖아요. 동선 때. 그래서 안희정 향사님
형사님이 계력을 키웁시다 했어. 내용 앞에 다 생략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깊게 한번 살펴보고. 계력이 뭐예요? 정신수양, 자, 그러니까 정해, 할 때, 정해 할 때, 계력을 키웁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강평을 하시면서 혀를 칼칼칼 참으세요. 그때 대종사님이 거의 돌아가시기 1, 2년 전인가, 거의 말년 때, 혀를 차면서, 그걸 아직도 계력이라고 하냐. 취사력이라고 해야지. 저는 이걸 이렇게 읽어요. 옛날에는 당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이 문자, 이 말도 센 문자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유체제를 연결해서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대명사님도 이제 당신이 아마 알아셨을 거예요. 건강 상태도 오래 못 있겠니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와서 말하는데 아직도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게 있었겠죠. 우리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렇게 말해요. 진짜 우리가 그러는 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주의 힘, 지혜의 힘, 실행의 힘,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는 쓸 때가 됐다. 서태산 대종사가 고민했던, 그리고 이 정전에서 표현했던 이 용어를 우리의 언어로, 교목을 하면 우리의 설교의 언어가 돼야 돼요. 과연 우리 그러고 있는가? 원불교 수행이 뭡니까? 물어보면 상당하게 이런 쌍자리에 근원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양력을 얻고 연구력을 얻고 취사력을 얻는 게 우리의 수행의 목표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작업주사 대명사님이 정전에 있는 이 작업주사의 요지, 작업주사의 목적, 작업주사의 결과 많이 읽어보고 이렇게 체득하고 느껴보고 또 감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